그가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어요. 손끝이 뺨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식의 손이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내 뺨 옆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나사.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맞물렸어요. 30년 만에. 우리 너무 오래 기다렸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15시 40분. 출발까지 20분 남았어요. 손안의 기차표가 땀에 젖어 축축해졌습니다. 53세 나이에 모든 걸 접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었어요. 이사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떠나기 전날 막내 대리가 물었을 때 난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25년을 다닌 회사였어요. 과장, 부장, 이사. 승진할 때마다 축하 문자가 쏟아졌지만 정작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오피스텔 키카드를 부동산에 반납하던 날, 현관문을 닫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했던 걸까? 기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빌딩 숲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어요. 어디선가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죠. 잘한 걸까? 41살에 청혼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제약회사 과장이었던 그는 조용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한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1년만 기다려줘요. 그렇게 말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년 뒤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요. 청첩장을 받고 사무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나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고향역에 내렸습니다. 오후 5시에 햇살이 비스듬히 깔렸어요. 역사는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었지만 공기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어머니가 끓이시던 된장찌개 냄새까지 떠올랐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 수연이 언니 맞지? 돌아보니 순덕이었어요. 같은 동네에 살던 동생.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웃는 눈매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순덕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이 비어 있길래 우리가 가끔 청소했어. 열쇠는 우체통 안에 넣어뒀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울에선 옆집 사는 사람 얼굴도 몰랐는데 한옥집 대문을 열자 마당의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깨끗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오면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마이너스 순덕.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 2개가 전부였어요. 25년의 흔적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옷장을 열자 어머니 옷이 몇 벌 놓여 있었어요. 소매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 왠지 모를 위로가 밀려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별똥별 보면 소원 빌어야지. 12살 때 이 마당에서 유성우를 봤어요. 난 2손 모아 빌었죠. 서울 가서 큰 사람 될 거야. 그날의 내가 지금의 날 보면 뭐라고 할까요? 큰 사람이 됐냐고 물으면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에요. 6시 기상, 7시 출근. 몸에 밴 리듬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마당 너머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텃밭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삽질을 하다 금세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마우스만 잡던 손이 낯설어했어요. 땀이 줄줄 흘렀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저녁엔 순덕이네 집에 갔어요.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깍두기,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서울에서 먹던 어떤 식사보다 맛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동네 목욕탕 가자. 거기 약탕 진짜 좋아. 목욕탕이 아직 있어? 새로 생긴 데가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완전 친절해. 순덕이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와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선 남자의 옆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돌아보려는 순간 남자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착각이겠죠. 하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살 때부터 쓴 거예요. 한참을 끄적거리가 펜을 놓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했습니다. 서울에선 밤에도 차 소리, 사이렌 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외로움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그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흔들리는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가만히 귀 기울이니 생각보다 시끄러웠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목욕탕에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골목길 그 남자가 왜 자꾸 떠오를까요? 목욕탕 약탕은 정말 좋았습니다. 몸이 나른해지면서 서울에서 쌓인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순덕이는 때를 밀어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였고 난 어색하게 웃으며 몸을 맡겼습니다. 언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밥은 제대로 먹었어? 혼자 살다 보면 대충 먹게 되더라.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엄마가 김치 담갔으니까 좀 갖다 줄게. 한 달이 그렇게 흘렀어요.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가끔 순덕이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날 밤 골목에서 스친 남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집에 먹을 게 떨어져서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서울에선 마트만 다녔는데 이곳 시장은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였고 채소 가게 앞에선 할머니들이 값을 깎고 있었습니다. 어머, 수연아. 돌아보니 미경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죠. 단발머리에 통통한 체구,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미경아, 진짜 오랜만이다. 미경이 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언제 내려왔어? 아니, 내려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한 달 전에 회사 정리하고 아예 내려왔어. 대박. 그 큰 회사를 그만두고 마주선 미경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팔짱을 끼며 말했죠. 시장 안에 새로 생긴 찻집 있어. 거기 가자. 내가 살게. 찻집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창밖을 보니 감나무가 보였어요. 미경이 대추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나도 비슷해.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아.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애들은? 큰애는 대학생, 작은애는 고3. 둘 다 기숙사 생활해. 힘들었겠다.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그래도 요즘은 괜찮아. 혼자가 편하더라. 미경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아, 현식이 기억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현식? 응. 걘 뭐, 너도 알잖아. 고등학교 때. 알죠.
2학년 봄에 사귀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첫사랑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손잡고 방과 후엔 강가에서 걸었죠. 졸업식 날 현식이 울었던 것도 기억나요. 서울까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난 떠났습니다. 지금 뭐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건축사무소 운영해. 작은 사무실인데 혼자 꾸려가더라. 애들은 다 서울 갔고 이혼한 지 2년 됐대. 그렇구나. 요즘 시장에서 가끔 보는데 많이 쓸쓸해 보이더라. 예전처럼 밝지가 않아. 미경이 내 눈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아직도 마음 있어? 미쳤어? 30년도 더 된 일인데.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겁고 가벼웠어요. 무거운 건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때문이고 가벼운 건 뭘까요? 설렘? 아니, 설레기엔 나이가 너무 많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결국 일어나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정리해 두신 거예요. 고등학교 사진들이 빼곡했죠. 교복 입은 현식이 웃고 있었어요. 키가 컸죠. 180은 됐을 거예요. 눈이 예뻤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수학여행 때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내 어깨에 턱을 괴고 장난스럽게 웃던 얼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정말로요. 그냥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니까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작은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강물이 졸졸 흘렀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수연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돌아보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그 목소리를. 현식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패였고 체구도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맑고 조금은 슬프고 따뜻한. 현식아. 이름을 부르는데 목이 메었어요. 현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2걸음, 3걸음.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 세게 뛰었어요. 정말 너구나. 그가 웃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웃음.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다리처럼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건너가고 싶은데 다리가 떨려서 못 걷는 기분. 미경이한테 들었어. 내려왔다고. 응. 1달 좀 넘었어. 많이 힘들었겠다. 서울 생활. 어떻게 알았을까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버드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현식이 손을 들어 내 어깨에 앉은 잎을 떼어냈어요. 순간 손끝이 스쳤습니다. 커피. 현식이 말을 꺼냈어요. 한잔 할래? 할 말이 있어. 머뭇거렸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기도 했어요. 좋아. 현식이 다시 웃었어요. 우린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손을 잡지는 못했지만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가까이 걸었어요. 카페는 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작은 간판, 나무 테이블, 은은한 재즈 음악. 현식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가. 안으로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그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현식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죠.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이 보였어요. 거칠어진 손등, 굵어진 손가락 마디.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결혼은 했어? 현식이 먼저 물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안 했어. 왜? 바빴어. 일하느라. 나는 했어. 결혼. 알고 있었어요. 미경한테 들었으니까. 아들 둘 낳고 5년 전에 이혼했어. 현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애들은 서울 있어. 큰애는 회사원, 작은애는 대학원생. 명절 때나 전화 오지 뭐.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동안 뭐 했어? 서울에서 일했지.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사까지 됐어. 대단하네. 별로 안 대단해. 집에 가면 혼자였어. 현식이 내 눈을 봤어요. 힘들었겠다. 너도. 우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론 강물이 흘렀습니다.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때 우리, 현식이 입을 열었어요. 정말 어렸었지. 응. 세상 무서울 게 없었잖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고. 기억났어요. 2학년 여름방학 학교 뒤편 언덕에서 일몰을 봤던 날. 현식이 손을 잡았고, 난 두근거리는 가슴을 숨기려고 괜히 다른 데를 봤죠. 언덕 기억해? 내가 물었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넌 학원 끝나면 7시쯤 왔잖아. 난 5시부터 거기서 기다렸어. 왜 그렇게 일찍 갔어? 내가 올까봐. 혹시 일찍 오면 놓칠까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바보같이. 맞아. 바보였지. 너한테. 현식이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 너를 많이 생각했어. 결혼하고도 애들 키우면서도 특히 이혼하고 나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나도 가끔, 아니, 자주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현식이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 위로 그의 손이 내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우린 자주 만났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봤어요. 강변을 걷거나 옛날 분식집에 갔죠. 여기 아직도 있네. 분식집 간판을 보며 현식이 웃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도 그대로야.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그 아주머니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쩌렁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현식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모. 옆에 여자는 누구야? 아이고, 수연이잖아. 너희 둘이 아직도 만나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여 고등학교 때 맨날 와가지고 떡볶이 먹고 그랬는데. 아주머니가 웃으며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우린 옛날처럼 나란히 앉았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어요. 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맵다. 현식이 혀를 내밀었어요. 원래 매웠잖아. 그래도 이렇게 매웠나? 웃음이 났어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현식이 전화했습니다. 시간 있어? 응. 학교 가볼래? 우리 고등학교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건물은 새로 지었지만 운동장과 뒤편 언덕은 그대로였습니다. 교문 앞에서 만났어요. 현식이 손을 내밀었고 난 주저없이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운동장을 걸었어요.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죠. 우리도 저랬었나? 저것보단 철들었지. 거짓말. 넌 공 차다가 유리창 깬 적 있잖아. 아, 그거. 현식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가팔랐어요. 숨이 찼습니다. 천천히 가. 현식이 내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정상에 도착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벤치에 앉았어요. 나란히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예쁘다. 현식이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응.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날려서 현식 얼굴에 닿았어요. 그가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어요. 손끝이 뺨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식의 손이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내 뺨 옆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맞물렸어요. 30년 만에. 우리 너무 오래 기다렸나? 현식이 물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돌아온 걸까요? 기다렸다기보다는 나도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때가 된 것 같아. 현식이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고등학생 때와 똑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 응. 그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춥지 않아? 아니, 사실 조금 추웠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싫었습니다. 현식이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줬어요. 감기 걸려. 너는? 난 괜찮아. 우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별이 떴습니다. 하나, 둘, 셋. 적어봐. 현식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북두칠성이었어요. 예전에 여기서 별자리 찾았었지. 응. 넌 하나도 못 찾았잖아. 너는 다 알았으면서 자랑만 했잖아. 웃음이 났어요. 크게,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현식이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문 앞에 섰어요. 들어가. 응. 고마워. 돌아서려는데 현식이 불렀어요. 수연아. 왜? 내일도 볼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3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가능하다니. 좋아. 현식이 환하게 웃었어요.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입가엔 웃음이 번져 있었고 손을 펴봤어요. 현식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직도.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현식한테서 문자가 왔는지. 잘 잤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옷을 골랐습니다. 이 셔츠가 나을까? 저 니트가 나을까? 립스틱도 발랐어요. 미쳤나? 53세 이러고 있는 내가 우스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순덕이가 알아챘습니다. 언니, 요즘 뭔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 남자 생겼지? 누구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윤현식. 헐. 고등학교 때 그 현식이. 대박. 순덕이가 손뼉을 쳤어요. 조용히 해. 아니, 진짜 좋다. 둘이 잘 어울려. 현식도 변했대요. 미경한테 들었습니다. 요즘 현식이 완전 밝아졌어. 사무실에 꽃도 갖다 놨다며? 꽃을? 가슴이 간질거렸어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시간 있어? 응.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 내가 해줄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집에 단둘이? 좋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챙겨 나갔습니다. 현식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그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15평쯤 될까요? 현관문을 열자 식물들이 보였습니다. 화분이 6개나 됐어요. 들어와.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식탁, 책장. 간소했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앉아 있어. 금방 될 거야. 현식이 부엌으로 갔어요. 도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아니, 김치찌개. 뭐 만들어? 비빔밥. 내가 좋아했잖아. 기억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앞 분식집에서 자주 먹었던 거. 진짜 기억해? 당연하지. 나물 많이 넣고 고추장은 조금만 넣어달라고 했잖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비빔밥, 김치찌개, 계란말이. 간단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어. 정말이었어요. 비빔밥이 딱 내 스타일이었습니다. 다행이다. 현식이 웃었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이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언제쯤 알았어? 안 맞는다는 거. 결혼하고 1년쯤? 근데 애들이 있으니까 그냥 살았지. 힘들었겠다. 너는? 결혼 안 한 거 후회 안 해?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 했지.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근데 지금은 현식이 나를 봤어요. 지금은 잘한 것 같아. 안 했던 게. 현식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소주를 깠습니다. 술 마셔? 가끔. 잔을 부딪혔어요. 딸랑.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한 잔, 2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현식 얼굴도 빨개졌습니다. 소파로 옮겼어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았어요. 수연아. 응. 솔직히 말할게. 현식이 몸을 돌렸어요. 나와 마주보며. 너 다시 만난 게 꿈 같아. 진짜로. 나도. 이 나이에 이런 감정 느낄 줄 몰랐어.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자기 전에도 내 생각하고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번엔 놓치지 말자.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왜 울어? 모르겠어. 그냥 너무 말이 안 나왔어요. 현식이 나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수연아. 응. 나 너 아직도 좋아해. 숨이 멎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식이 날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눈이 촉촉했어요. 나도. 속삭였어요. 현식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천천히. 너무 천천히. 입술이 닿았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부드러웠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어요. 숨이 찼어요. 현식이 웃었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부끄럽다. 나도.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러게. 또 웃음이 났어요. 시계를 봤어요. 11시였습니다. 가야겠다. 벌써? 응. 일어서려는데 현식이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안 돼. 늦었어. 그럼. 내일은? 내일? 내일도 볼 수 있어? 웃음이 났어요. 매일 보고 싶은 거야? 응. 매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아. 현식이 나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비는 그쳤지만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어요.
들어가. 응. 오늘 고마워. 현식이 다시 나를 안았어요. 꽉. 잘 자. 너도.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어요. 입술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다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집 잘 들어갔어? 오늘 정말 행복했어. 잘 자. 내일 봐.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오늘 최고였어. 잘 자.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입술을 만졌어요. 현식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일까? 진짜였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침이면 문자가 왔어요. 잘 잤어? 단 세 글자였지만 하루가 달라졌죠. 저녁엔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먹었어? 뭐 먹었는데? 사소한 대화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순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완전히 달라졌어. 얼굴에서 빛이 나. 그래. 응.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다 저렇게 되나 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사랑. 그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현식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된장찌개였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맛있어. 다행이다. 간이 괜찮아? 딱 좋아.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수연아. 응? 오늘 너무 늦었네. 집까지 가려면 한참이잖아. 시계를 봤어요. 11시가 넘었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걸어가면 되지. 아니야. 위험해. 그냥 여기서 자고 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응, 빈방 쓰면 돼. 이불도 깨끗한 거 있어. 안도 했어요. 동시에 묘한 실망도 느껴졌죠. 그럴까? 현식이 미소 지었어요.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그릇 닦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묵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씻을래? 응. 욕실에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빨개진 얼굴. 왜 이러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씻고 나왔어요. 현식이 건네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의 냄새가 났어요. 저쪽? 현식이 방을 가리켰어요. 응. 고마워. 문을 닫으려는데 현식이 불렀어요. 수연아. 왜? 잘 자. 너도.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벽 너머로 현식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현식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도 못 자는 모양이었죠. 노크했어요. 톡톡. 들어와. 문을 열었어요. 현식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 안 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가만히 섰어요. 현식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리 와. 다가갔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있자. 그냥 침대에 앉았어요. 나란히. 떨려. 현식이 웃었어요. 나도. 그가 날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이렇게만 있어도 돼. 괜찮아. 고개를 그의 가슴에 기댔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뭐가? 기다려줘서. 나야말로.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자자. 응. 함께 누웠어요.
현식이 날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죠. 잘 자. 너도. 새벽에 눈을 떴어요. 현식의 품 안이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벅찼죠. 일어났어? 현식이 눈을 떴어요. 응. 깼어? 아니. 방금. 그가 내 이마에 입 맞췄어요. 살짝. 행복해. 나도.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때론 현식집에서, 때론 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밤이 깊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53의 나이에 이렇게 설레고 행복할 수 있다니. 한 달쯤 지났을까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식이 차를 마시다 말했어요. 수연아. 응. 우리 같이 살자. 숨이 멎었어요. 잔을 내려놨습니다. 같이? 응. 매일 이렇게 보고 싶어. 아침 눈 뜨면 내가 옆에 있고 저녁엔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그래. 현식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응. 혼자 있는 밤이 제일 외로웠거든. 내가 없으면. 나도. 너 없으면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 손을 잡았어요. 꽉. 2주 뒤에 이사했어요. 크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 몇 벌, 책 2상자, 화장품. 25년 서울 생활의 흔적은 캐리어 2개였는데 이번엔 그것보다도 적었어요. 어머니 집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가끔 들르는 공간으로. 이거 어디에 놓을까? 식물 화분을 들고 물었어요. 거기 창가에 놔. 햇빛 잘 들어올 거야. 여기. 응, 네 집인데 네가 편한 대로 해. 네 집. 그 말이 좋았어요. 우리 집. 함께 산다는 건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아침엔 같이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현식은 사무실에 갔고 난 집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책을 읽었죠. 가끔 순덕이와 시장에 가기도 했어요. 언니 정말 좋아 보여. 그래. 응. 사랑받는 사람 얼굴이야. 웃음이 났어요.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는 같이 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눴죠. 오늘 뭐 했어? 설계 일 좀 하고 견적서 작성하고. 너는? 텃밭에 고추 심었어. 상추도 좀 땄고. 잘 크네. 응. 물 열심히 줬더니. 평범했어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특별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회식이나 골프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신기해. 뭐가? 이런 일상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현식의 어깨에 기댔어요. 나도 오래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이런 평범한 행복. 밤이면 같은 침대에 누웠어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가끔은 사랑을 나눴죠. 조급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충분했으니까.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현식과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응. 현식이 걸음을 멈췄어요. 수연아. 왜? 행복해? 돌아봤어요. 현식이 웃고 있었습니다. 응. 너무. 나도.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매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아. 나도. 서울 돌아가고 싶지 않아?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여기가 좋아. 너랑 있으니까. 현식이 날 안았어요. 강변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사랑해. 나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이다. 응, 우리 집. 현식이 날 안았어요. 사랑해. 나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서울을 떠날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3, 혼자 외롭고 지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딱 맞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더 일찍 만났다면 이렇게 깊이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알고 나서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거죠. 현식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웠습니다. 행복하다. 진심이었어요. 창밖에 별이 떴어요.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현식을 다시 만난 것도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내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줬어요. 사랑. 진짜 사랑을 알게 해줬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현식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게 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50을 넘어도 60이 되어도 설레고 떨리는 마음은 똑같아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당신의 인생에도 언젠가 따뜻한 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 외롭다면 그건 아직 때가 아닌 것 뿐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